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연구소에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입니다. 왜 여기 왔냐고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우리 이혜리 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궁금한 거 많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뭐가 궁금한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있겠죠? 있으면 관심 그리고 또 물어봐 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은 답변을 들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항상 답변해 주시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대표님 팬이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부동산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따뜻한 차갑고 딱딱하고 심각한 부동산이 아니라 따뜻하고 접근하기 쉽게 또 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대표님 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편안만은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이랑 굉장히 또 네. 밀접하고 그 다음에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 뭐 곡물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인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투자라는 부분이 네. 멈추어서는 나의 자산이 또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위험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렇다면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나의 네. 자산만으로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참신하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요. 네. 재개발 네. 쪽. 특히 재개발하면 종류 굉장히 많죠, 대표님. 특히 재개발 안에는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관한 네. 부분이라든가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환경 정비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정비 사업 중에 왕 중에 왕이라는 네. 정비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떤 거죠? 뭐 역세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장황하게 다뤄주셨는데 네. 산이 높으면 또 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가격은 또 시장에 조정을 받고 또 시간이 가면 오르는데 요즘 우리 부동산 침체의 어떤 키워드는 아마도 첫 번째라고 한다면 대출의 규제가 아닌 거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자는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화폐는 나오면서 이자 오르고 물가 상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약 한 5% 정도 오르면은 아주 건전한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갑작스런 또 미국에서의 돈을 많이 코로나에서 많이 뿌렸는데 걷어들여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지금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통해서 갑자기 금리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 8월에서 올 지난달까지 0.5% 하는 걸 1.75% 약 3.5배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을 느끼죠. 네. 그런데 진정 이 시장에서 고수들은 안 불안해요. 누가 불안한 줄 알아요? 영끌이들이 불안하다고 막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영끌이들도 부동산 투자해서 3천 5천 투자해서 3억 5억 오른 사람들은 안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뭐 코인하고 뭐 주식 가가지고 갑자기 돈 내려서 생계형으로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 그리고 또 끝물에 와가지고 특히 2020년과 21년 사이에 무슨 뭐 버스 타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의 설레발레 치는 거 넘어가지고 투자하지 말았다야 될 지역들 있죠. 그렇죠. 어디죠? 루알시티 이외의 네. 수도권이나 지방. 그렇죠. 인구도 없는 빈집, 빈 아파트 뭐 1억 5천에 전세 1억 4천 기고 1,000만 원 투자했더니 전세 나갈 사람 없어서 오히려 돈을 내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중요한 거지. 서울, 부산, 핵심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영끌이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잘 놀고 있어요. 맞아요. 아파트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오르기 전에는 어때요? 서울 오르니까 강남 오르고 강북 오르고 판교 오르고 분당 오르고 뭐 심지어 저기 파주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이 끝에가 오르면 그 중간에 팔 때거든요. 이게 물 죽을 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파주 넘어서 투자한 사람들 이게 문제지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네. 서울은 아까 말씀 골이 깊으면 좀 산이 높으면 골이 좀 깊어진다고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30억인데 어쩌다가 30억 하나 찍은 거 그 시세 아니에요. 시세라고 하는 것은 30억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으면 그게 30억인데 어쩌다가 피큘리하게 이게 뭐 특징적으로 38억 찍었다 그 시세 아니고 또 15억 하는데 어쩌다가 18억 찍었다 그 시세 아니거든요. 18억을 미친놈이 못 물고 찍은 거지 그 시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파트 많이 오르면 항상 뭐 어디 올라요? 그 다음에 빌라 오르고. 빌라 오르죠. 왜 오르죠? 네. 이제 아파트 될 만한 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살 돈으로 다 샀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미처 못 하시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나도 서울에 하나 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재개발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로 돌아왔죠. 재개발도 먼저 좋은 데부터 하게 되죠. 사업성 높은 데부터 하고 기존의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하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예정지로 나오고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데가 어디죠? 뭐 용적률 많이 주는 데잖아요. 아니면 싼 지역 가가지고 좀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종류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재개발, 재건축도 새로 짓는 거니까 또 재개발이죠. 그리고 또 가로주택 사업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이것도 도정법에 가서 또 법을 따라가지만 심의라든가 기간을 좀 줄여서 가는 그런 신속통합계획.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 가장 많이 주는 게 뭐죠? 역세권 시프트. 그렇죠. 역세권 시프트. 보통 대부분 용적률 200%짜리 3종 올려서 고도 제한 풀어서 250% 주고 이런 조건 맞으면 좀 완화시켜서 250에서 30% 주잖아요.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는 뭐죠? 이 도시 정비형. 도시에 맞는 정비를 하다 보니 정비가 재개발이거든요. 정비형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역세권에다 만들어주면 차 덜 가지고 다니겠구나. 이게 보면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주차장이 좋아요. 왜? 차를 덜 사고 집에 한 대만 있어도 될 거 그냥 사용해서 지하철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 있는 아파트, 멀리 있는 아파트들은 아빠만 차고 다녀? 부인도 필요하죠. 자녀도 직장 다니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택 하나에 뭐 자동차가 2개 이렇게 필요하니까 오히려 주차량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다가 용적률 차라리 많이 주고 층고 제한 없애가지고 한번 용적률을 깊이 줘서 한번 제대로 살게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한번 여기에다 두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차 안 갖고 다니고 또 뭐 기름값 들어가지 또 주차비 많이 돼야 되니까 역세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퇴근 하시면 돈도 안 들어가지.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낭비가 없잖아요. 차량 정체해서 나가는 돈, 그 인력의 낭비, 이런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역세권에다가 용적률 200%짜리를 몇 프로를 더 줘요? 500% 최대. 300% 더 줘서 그렇죠. 500%. 그런데 그렇죠. 용적률을 많이 주는 대신 예를 들어서 250%짜리는 50% 더 줘서 뭐 17% 가져가는데 그러지 말고 200%에다가 300% 더서 150%는 국가가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이죠. 네. 시프트를 가져가게 하고 150%는 주민들 너희들이 가져가. 그러면서 총 가져가는 게 무려 350%.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서울 뭐 지방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어떤 그 왕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역세권 시프트다.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1차 역세권 용적률 원래는 250%라고 그랬잖아요. 350%까지 준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월 9일에 발표가 됐죠. 1차 역세권 420m까지 용적률 500%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 12월 30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과 역 간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 구간은 역에서 역 구간이 몇 미터죠? 800m예요. 800에서 850m. 그리고 거의... 수도권으로 나가면 1.2km. 그러니까 그렇군요. 420 더하기 420, 840이죠. 서울에서 노후도만 맞으면 역세권은 모두가 100% 지역이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이 왕중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답이 너무- 좀 길었어요? 아니요, 근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보통 일반 그 분들 보면 재개발하면 너무 혼돈스러워요. 아, 도대체 재개발인데 뭐가 이렇게 뭐 역세권이네, 뭐하네, 뭐 가로네, 뭐 공공이네, 뭐 신통이네, 방통이네, 막 이런 맞아요. 맞아. 너무 무슨 모아주택이 재개발이래. 아유, 그게 재개발도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개발을 용적률을 좋게 주다가 네. 못난이들 맞아. 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주택에서 다 모은 모아타운이래. 그거 그렇죠.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죠. 정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첫 번째 역세권 시프트, 그렇죠. 두 번째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그나마 안 되고 하면 그래도 200세대 만들 수 있는 가로주택 사업. 여기까지가 저는 제대로 된 재개발이고 서울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짜투리 땅 뭐 할 수 없어서 반대해가지고 안 하다가 나만 빠져 있으니 두꺼비 하수도 고쳐서 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면.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한 500평 넣어도 네. 지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홀로 아파트 환한 거 지어가지고 그렇죠. 한 4, 50세 지어서 그렇죠. 살아라.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하면 돈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재개발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고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 빈집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알고 가자라는 거죠.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시 개발 사업에도 차별화가 있다. 아, 제가 라고 차씨 그러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시. 저는 차씨니까 별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많은 개발이 있지만 최고는 왕 중의 왕은 네. 예, 바로 역세권 시프트다. 네. 그렇다면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공공, 뭐 민간 막 이런 걸로 굉장히 또 네. 겁먹는 분들 많죠. 우리가 네. 또 공공개발이 무조건 현금 청산 이런 것 때문에 막 좀 그러니까 네. 살벌했었잖아요. 예. 이 주택 샀다가 혹시라도 네. 들면 현금 청산. 근데 지금 이건 어느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속하는? 이게 작년 혹시 원효로 일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하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효로 일가. 남영역에서 효창공원역 사이에 네. 작년 12월 10일 날 개발행위 재변 들어가고 네. 올 5월 말과 6월 사이에 주민 공고 공람을 했습니다. 공고 공람 매우 중요하죠. 세입자들한테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네. 제가 옛날에 원효로 일가에 여러 사람들 투자한다고 하라고 했어요. 신축들 많이 나와서. 그런데 현재 있는 부동산과 초보 우리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무슨 뭐 현금 청산? 아닌데요. 알고 해야 되는 막 현금 청산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금 청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이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금 청산 사례가 나는 못 봤는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남의 그 귀중한 재산을 현금 청산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다만 현금 청산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무분별한 주택 쪼개기, 소위 조합원을 너무 양산을 시켜서 문제가 될까봐 권리 산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겠다. 이 말은 곧 어떤 얘기냐면 너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샀어. 그랬더니 원래 고유의 주택에 일 입주권이 있다면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거 n분의 1로 낮았으면 n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다가구 주택이 10집으로 바뀌었어요. 빌라로. 그러면 아파트 하나를 줘서 10분의 1씩 하나씩 주는 거지. 현금 청산 안 되는 거. 현금 청산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인간하면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해요. 그냥 분양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현금 받아다가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지방 같은 데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내드리는 겁니다. 그때 현금 청산하는 거 봤지? 아직 국가가 그리고 민간 개발한다고 해서 현금 청산하는 거 없어요. 다만 궁금한 거 말씀드려야 되죠. 역세권의 시프트는
공공개발이 아닙니다. 공공개발은 LH나 SH 공사, 국가가 정한 기관이 거기에 있는 땅을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용을 해서 입주권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할 때 그건 공공이고, 나머지 국가 LH나 SH가 하는 것 외에 신속통합계획이니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모두 민간개발이다. 다만 신속통합이니 뭐 역세권 개발이니 하는 것들이 서울시 그리고 구청 주도로 지금 막 하다 보니 마치 공공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민간 방식의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고요. 역세권의 시프트라는 부분은 너무 많은 용적률을 줬으니, 시프트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용적물에 이 많이 줄 테니 늘어난 50%를 시프트로 좀 내놔라. 그래서 역세권 도시형 주거환경 정비, 뭐 재개발 뭐 이렇게 하면 결국 역세권 재개발에는 시프트가 붙는 거에서 역세권 시프트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이고 권리 산정 기준이 궁금하죠? 네, 그다음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난톡 튀어나온 역시 이거잖아요. 박사님. 네. 이 역세권은 현금 청산이 없고 쪼개기를 금지시키는 게 언제냐? 먼저 개발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요 원효로 일과를 보시면 돼요. 작년 12월에 해놓고 올 6개월 만에 결국은 공고공람을 했어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인 기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권리산정일 이전에 준공이 나는, 권리산정일 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나면 전날까지만 되더라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금 청산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대부분 또 이렇게 현금 청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또 많이들 물어오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뭐는 뭡니다.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비 여기에서 사업별로.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네. 아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이사님 같은 사람한테 이제 온 네. 거야. 네네. 그랬더니 권리산정 기준의 정비가 나를 믿고 투자하세요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왜냐면 작년 지금 예를 들어서 원효로 일가가 지금 투룸들이 9억 10억 하거든요. 네네, 그렇겠죠. 불과 6개월 전에 얼마였어요? 아, 많아야 그래도 비싼 곳이기 때문에 한 5억, 6억 뭐 이렇게 했죠. 4억 7천, 4억 8천 했어요. 네. 작년에. 그런데 왜 싼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현금 청산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지저대니까 안 오른 거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사가지고 네. 딱 1년 만에 4억 벌었어요. 그렇죠. 작은 돈이에요. 4억이면요. 삼성전자 다니는 1억 2천짜리 연봉 받는 사람이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1년에 4천만 원씩 10년 모아도 될까 말까. 왜? 모으면 중간에 누가 가져가니까 주식이 뺏어가든 친척이 뺏어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돈인데 그걸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올랐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다른 사람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몰래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가 굉장히 알고 보면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틈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많은 사례들을 보면 네.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서 네. 뭐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도 하시고 막 못 덤비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틈새가 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든든하게 가면 되는데 애매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냥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들 투자를 할 때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카더라를 하지 마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리 이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돈은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봐야 다리 뒤지게 아픕니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물건 만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찍고서 지역 선택을 잘해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혼공하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은 운에 따릅니다. 운은 한 번 벌 수 있는데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짚어서 투자를 하시고 물건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거 좀 참고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요, 이렇게 예쁘다고 가면 안 되고 실력 있는지 확인하고 와야 돼요. 실력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양심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만나야 부자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역시, 근데 우리가 이런 개발들 네. 정말 믿고 따라줬을 때 용기 있는 자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물으면서 이제 우리가 개발 조합원 어떻게 되느냐, 그죠? 분담금.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네. 다른 것보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뭐 따져보는 거는 네. 지금은 너무 이른 거죠. 그런 네. 것들도 묻기도 해요. 네. 이거 하면 얼마나 분담금 듭니까? 시점은 내가 어떻습니까? 진짜 그거 그런데 이 그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네. 땅이 5평이면 음. 내가 5평이 하나 샀어요. 어떤 사람은 6평 샀어. 나중에 한 평만큼에 대한 추가 부담금 나중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가 부담금 언제 내요? 입주할 때 내는 거예요. 입주할 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가 부담금은 입주할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 처분하고 공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철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분양 들어가죠, 조합원. 그런데 땅 한 평 값이 내가 4천만 원을 추가 부담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내는 부분 10%. 조합원들은 4천만 원이라면 이 분양 받을 때 그때 400만 원 10%를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을 할 때 내가 지금 예정지를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한 8, 9년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도 뭐든 이렇게 막 지금 현재 재개발을 좀 시간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내야 될 걸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뭐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뭐 그 계산하는 방식은 아주 쉬워요. 그냥 제가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말씀드린 대지 곱하기 공시가 곱하기 감정률 더하기 건물의 평수 곱하기 그 국토부에서 말하는 잔존가치율을 더해서 그 곱하기 전체 곱하기 개발 이익 비례율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공식 외워서 투자하는 사람 치고 내가 성공한 사람 1도 못 봤어요. 그냥 동네 가서 4평짜리를 사는데 정말 위치에 따라서 관리가액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 사려고 하면 못 사잖아요. 그건 내가 못 사면 그 지역에 물건이 아예 없어지니까 같은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 그냥 나는 25평만 받으면 돼. 25평도 16억은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장 참여 시기를 땡기는 그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물건 좋은 거 찾으려고 기다렸더니 한 달 갔더니 물건도 더 비싸. 또 못 사. 그런 영업이 우선 그 시장과의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따지는 논리적인 사람보다는 차라리 5, 60 먹으신 아니면 6, 70 먹으신 할머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다 그거 거래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물건 줘. 그래가지고 10평? 그래 좀 더 싼 게 뭐고 전세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어? 나 돈 얼마 없는데. 그래서 매매가에서 전세가 빼가지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사는 게 좋더라. 맞습니다. 그거를 대부분 또 한번 이런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하시는 게 바로 이 이제 그 권리 앞으로 들어가는 충당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이거 너무 작아서 충당금 많이 들어서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이 막 얼마나 들어요? 계산해 줘 봐요. 나 돈 없어요. 이러는데 당장 그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수인회로 적은 비용으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거, 권리만 나올 수 있는 잡고 있을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참 현명한 일인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미리 그렇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물어봤으니까 저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추가 분담금은 계산 시기가 있고 내가 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개발 구역, 그러니까 역세권 10부터로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이, 조합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착공,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는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2개의 감정 업체가 내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2분의 1을 해서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감정가라고 하고 조합에서 그 예상되는 그 분양가를 계산을 해서 개발 이익 불이율을 곱해 가지고 내가 이 조합원들한테 주는 조합원 분양가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30평대가 6억, 7억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감정가와 비를 곱한 권리가액이 4억이다. 그러면 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3억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는 시점은 관리 이제 다 이주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일반 분양 직전에 조합원 분양을 하는데 추가 부담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10%를 먼저 그때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입주를 할 때 나머지 90%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억 7천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가지고 비과세 받고 팔고 나오든지 이 집은 내가 너무 갖고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을 때는 전세를 놓아서 추가 부담금 2억 7천을 대고 남는 그 돈 뭐 4, 5억이 남으면 그런 거 가지고 다른 데서 잠시 전세 살다가 돈 모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비과세 만들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하시고요. 너무 추가 부담금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네. 지금 저도 사실은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권리 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뭐 관리처분과 조합 설립 인가 사이에 나온다는 거 알았지만 지불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불이 이렇게 10%만 내고 나중에 잔금시라고 하면 전세 대체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역시 다릅니다. 네, 진짜 이거 옛날 기름 뉴턴부터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촌 그랑자이까지 제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한때 제가 진짜 뭔가 이 일대의 고수였는데 재개발 고수였는데 이게 재개발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재개발이 답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또 아파트가 답인 때가 오고요. 빌라가 답인 때가 오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역세권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5월 그렇죠. 9일부터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제도가 좋으면 그 제도를 1년 연장을 해요. 맞아요. 과거에 취득세도 계속 이렇게 연장했듯이 역세권 시프트 420m는 420m 1차 역세권을 250m에서 420m로 지금 키워졌잖아요. 그걸 이게 제도가 잘 맞으면 아마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년 연장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연장 안 해주면 화가 나니까 올 연말까지 일단 있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 우리가 왜 그 많은 부동산 시장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데, 거래 많지 않다는데, 왜 이게 포인트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250만 호를 약속했고요. 근데 250만 호를 양질의 곳에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공급을. 네. 그렇다면 서울 시내여야 하는데 서울 시내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주택을 멸실하고 들어가야 하니 웬만한 거 완화해서 약속의 반의 반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될 만한 곳 마구마구 넣어줘야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완화해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정권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알짜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정말 우리 정말 이 주택 아파트라는 게요. 새로 짓고 막 브랜드 넣다고 양질이 아니라 서울과 너무 멀리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뭐 삼성 뭐 어쩌고 저쩌고 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동네가 너무 멀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 양질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양질의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수요가 많은 원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그런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역세권으로 이루어졌다. 네.